클래식 한 잔 할까요? 이현모 지은 책, 오늘은 베토벤의 곡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몇 년 전에 제가 제 유튜브에 이 곡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체 좋아하는 곡이라서 저의 비유를 올려놨고, 오늘 녹음하는 거는 이현모 작가의 비유로 보는 바이올린 협주곡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베토벤이 단 하나밖에 작곡하지 않은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소나타는 여러 곡 있어요. 근데 협주곡은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 정말 자주 듣는 음악이라서 다시 한번 다른 비유로 소개를 합니다. 해바라기 사랑 끝판왕이었다고 수많은 여성에게 대시하고도 번번이 차였던 베토벤, 운명이라 믿었던 한 여인과의 애절한 사랑도 운명의 장난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죠. 하지만 사랑의 열매는 그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남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당신을 슬픔에 함부로 내맡기지는 마시오. 1804년 5월 34살의 베토벤은 요세피네에게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5년 전에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베토벤과의 사랑을 뒤로하고 28살이나 많은 다인백작과 결혼하면서 빈을 떠났습니다. 당시 베토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 그녀가 겨우 24살의 나이에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검은 상복을 입고 여의고 창백한 얼굴로 베토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남편이 불과 몇 주일 전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당시 만삭이었지만 돌봐줄 사람도 없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초췌한 몰골로 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베토벤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이건 좀 위험해요. 베토벤이 자주 와서 요세피네에게 레슨을 하는데 이 사실은 큰언니만 알고 있어야 해요. 그해 가을, 요세피네의 막내 여동생 샤를로테는 큰언니 테레제에게 걱정 가득한 편지를 보냅니다. 베토벤이 둘째 언니에게 가곡, 희망의 부처를 헌정한 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위태롭게 보였기 때문이죠. 희망이여, 고통에 일그러지고 죽음에 직면한 남자를 구해주오 라는 직설적인 내용을 담은 이 가곡은 사실 베토벤이 요세피네에게 보낸 공개적인 사랑 고백입니다. 당시의 귀족들은 정중함 속에서 우아하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베토벤은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구애한 것이죠. 더구나 귀족 출신인 요세피네와 달리 베토벤은 평민 출신이어서 그녀의 가족들이 매우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나 베토벤은 5년 만에 돌아온 요세피네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요세피네가 신경쇠약으로 요양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그의 마음은 더욱 그녀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합니다. 베토벤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연인에게 피아노 레슨을 한답시고 거의 매일같이 요세피네를 방문합니다. 얼마 후 요세피네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저녁 연주회를 개최하면서 베토벤과 전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발전하자 요세피네의 자매들은 염려하는 편지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눈이 먼 베토벤에게
그들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녕 그리온이여, 내 심장의 천사, 내 인생의 천사, 당신의 숭배자, 그대의 베토벤. 베토벤에게 그녀는 완벽한 연인이어서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을에 헌정한 가곡 희망의 부처 역시 노골적인 애정 공세 중 하나였죠. 자신의 희망 어린 가곡을 받은 요세피네가 선물을 거부하자 그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요세피네는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염려를 잘 알았지만 적당히 무시하고 베토벤과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다음해 여름에는 두 사람이 한적한 온천지 헤첸도르프에서 함께 지낼 정도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요세피네와 함께 하는 동안 베토벤의 창작력은 최고로 상승하고 이 시기에 피아노 협주곡 4번, 교향곡 4번, 바이올린 협주곡을 쏟아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백작지방과 평민 출신이라는 신분의 장벽 외에도 무엇보다 요세피네 스스로 베토벤과의 결혼을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베토벤을 몹시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어린 네 아이의 아버지로서 베토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아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성실한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베토벤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점차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베토벤에게 정신적 사랑으로만 만족해 주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나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당신도 우리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지 않나요? 나는 다른 사랑은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1806년 초 그녀가 어느 귀족의 구애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감정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을 겪을수록 베토벤은 더욱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여자친구이자 연인이라고 수천 개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심장과 영혼이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요세피네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그를 피하다가 결국 이런 편지로 정리합니다. 당신은 나와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과 선의를 보여주었고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요세피네와 다시 사랑을 꽃피우던 시기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은 작품입니다. 이 곡에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을 마음속에서 그녀와 함께 꿈꾸는 희망 섞인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베토벤은 작품의 여자 주인공 요세피네의 역할을 독주 바이올린이 맡게 하고 남자 주인공인 자신의 역할을 오케스트라가 맡게 합니다. 여기서 두 주인공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로 어울립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못 이룬 사랑을 키워나가며 마침내 결실을 맺습니다. 베토벤은 그전까지 현란한 기교를 뽐내는 독주 바이올린을 반주하는 역할에만 머물렀던 오케스트라가 파트너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의 발전에 새로운 획을 그은 것입니다. 1806년 12월 테아터 안 데어 빈 극장에서 프란츠 클레멘트가 이 작품을 처음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의 뛰어난 기교는 물론이고 서정성과 장대함까지 요구하는
선진적인 이 곡은 초연 이후로 잘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연주 수준으론 베토벤이 까다로운 요구를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명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이 1악장에 들어갈 카덴차를 특별히 작곡하여 연주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레오폴드 아우어와 프리츠 클라이슬러도 카덴차를 따로 만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죠. 오늘날 이 곡은 멘델스존, 브람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4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베토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 이 곡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가 돌아온 요세피네와 다시 사랑을 꿈꾸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달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음악에선 그 누구보다 당당한 남자입니다. 독주 바이올린이 요세피네 역할을, 오케스트라가 자신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베토벤은 두 악기가 대등하게 연주하도록 하여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만들었습니다. 음악 속에서 그는 신분의 벽이 없는 참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제1악장 제10부 처음부터 베토벤은 요세피네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또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신은 정말 계실까? 애타게 갈망하는 것들을 언제나 들어주실까? 이 사랑의 힘은 신분의 벽을 허머트릴 뿐만 아니라 요세피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팀파니가 가볍게 5번 문을 두드리고 빰빰빰 기억하시죠? 두드리고 오보에와 클라리넷이 그녀에게 천천히 물러서다, 천천히 다가서다 물러납니다. 요세피네에게 거듭 구해야 하는 선율입니다. 지금 제가 책을 읽는데도 제 머릿속에 그 멜로디가 계속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팀파니의 연타 리듬이 맥박지며 곡을 이끌어 갑니다. 사랑을 가로막는 신분의 벽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그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랑의 의지이기도 하죠. 베토벤은 그녀와 함께하는 희망찬 미래를 꿈꿉니다. 오랫동안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 말라 죽은 나뭇가지 아래에서 기억을 잃고 앉아 있을 때, 당신 가까이 어둠 속을 둘러본다. 어디 있는가? 떠난 자여. 그가 저 지구의 끝에서 꿈을 보듯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태양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해주오. 오 희망이여. 두 사람이 넘어야 할 장애가 많기에 그만큼 미래에 대한 의지도 강렬합니다.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이 바이올린의 리듬 위에서 거듭 대시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선율입니다. 베토벤은 눈앞의 길이 혼자가 아니라 요세피네와 함께 가는 찬란한 길이라고 온 세상에 알립니다. 이어서 바이올린이 힘차게 뻗어나가고 이어지는 팀파니 울림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선율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관현악, 즉 베토벤이 주요 선율을 제시한 부분이고 다음부터 독주 바이올린 요세피나의 화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것이며 당신은 나의 존경을 차지했어요 라고 그녀가 베토벤에게 사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어서 독주 바이올린이 구해야 하는 선율을 아름답게 꾸미며 연주합니다. 요세피네 역시 베토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어 합니다. 클라리넷과 바순이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는 선율을 연주한 후 독주 바이올린이 이어받습니다.
나는 독립된 여성이고 나의 연애 문제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걸 원치 않아요. 드디어 그녀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베토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현악기가 전진하는 선율을 연주하자 독주 바이올린이 이를 이어받습니다. 발전부. 당신은 나를 정복했어. 당신이 나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대답을 듣고 싶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며 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베토벤은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관현악이 힘차게 시작하며 사랑의 의지를 강조하고 전진하는 선율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사랑이 소중하며 꿋꿋이 그를 사랑한다고 응답합니다. 어느새 화려하게 나타난 독주 바이올린이 구애하는 선율을 화려하게 변주하며 한참을 누벼갑니다. 재연부. 마침내 두 사람은 함께 세상을 외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오.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당당하다고. 팀파니 연타음과 함께 관현악과 독주 바이올린이 사랑을 구하는 선율을 힘차게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함께 꿈꾸는 사랑의 미래는 반드시 찬란할 것이라고 다시 확신합니다. 사랑의 의지와 함께 나아가는 선율을 독주 바이올린이 연주합니다. 종결부. 용기를 얻은 요세피네는 베토벤과 함께하는 미래가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화답합니다. 이것은 베토벤이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기도 합니다. 독주 바이올린이 3분 정도 현란한 카텐자를 노래합니다. 주로 사랑의 의지 선율을 다양하게 변주하며 힘이 조금 빠졌지만 뜨거운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구애에 요세피네도 혼자가 아니라며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악기의 현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반주에 독주 바이올린이 사랑을 고백하는 선율을 변주하며 노래합니다. 종결부. 요세피네가 다시 밝게 웃는 동안 베토벤은 곁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힘을 얻은 독주 바이올린이 기교를 뽐내는 짧은 카덴차를 연주하는 동안 호른과 현악기는 조용히 사랑을 고백하는 선율의 리듬으로 반주합니다. 이어서 쉬지 않고 사박장으로 연결합니다. 사박장. 피날레에서 베토벤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요세피네와의 사랑을 이루고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망을 반복하는 사이에 다양한 사랑의 꿈, B와 C들을 상상 속에 펼치는 음악 이야기로 엮어갑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오 신이여,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베토벤이 곁에 있다는 든든함 속에서 기쁨이 샘솟는 요세피네는 날아갈 듯이 걷습니다. 처음에 독주 바이올린이 기분이 고조되어 껑충껑충 뛰며 나아가는 선율에 이어서 연인이 나란히 함께 나아갑니다. 당신이 내 유일한 여자친구이고 내 유일한 연인이라고 수천 번이나 귀에 속삭입니다. 이 말에 한껏 고조된 요세피네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감을 표현합니다. 독주 바이올린이 움츠린 날개를 크게 펼치며 하늘로 뛰어오르는 매처럼 높이 올라 자유롭게 비행하는 선율입니다. 이어서 관현악과 주고받으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두 연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힘찬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독주 바이올린이 선율 A를 다시 연주하고 관현악이 화답합니다. 항상 당신의 얼굴이 나를 쫓아다닌다오. 그것은 내 삶의 전부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겠소. 함께 사는 동안 그녀가 외로워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항상 내가 그대 곁에 있고 그 외로움을 함께 하겠다고 베토벤이 다짐합니다. 독주 바이올린이 살짝 힘이 빠지며 서글픈 노래를 부릅니다. 외로움이 느껴지는 선율 C입니다. 이어서 바순이 이 선율을 이어받아 어루만지는 동안 독주 바이올린은 바순 주변을 누비다가 어느새 같은 선율을 연주합니다. 베토벤과 함께 한다면 항상 나의 발걸음은 가벼울 것이라고 요세피네가 화답합니다. 독주 바이올린이 선율 A를 다시 연주하고 관현악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온 세상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죠. 독주 바이올린이 선율 B를 연주합니다. 관현악과 주고받으면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한껏 자신감을 얻어 발걸음이 가벼워진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연인처럼 기쁨의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독주 바이올린이 선율 A를 중심으로 현란하게 기교를 보여주는 가덴차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종결부에서 두 연인은 얼굴 가득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선율을 독주 바이올린과 목관악기가 주고받습니다. 독주 바이올린과 관현악이 서로 화답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린 영원히 행복할 거야. 이렇게 외치는 베토벤은 요세피네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사랑의 꿈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펼쳐냅니다. 비록 200년 전에는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베토벤의 순수함과 열정은 이 음악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슴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다음은 작가의 더 알아보기 내용을 소개합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탄생하는데 요세피네 폰 브룬스비크 외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프란츠 클레멘트입니다. 1805년 4월 빈의 테아테 안테어빈 극장에서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이 베토벤의 지휘로 공식 초연될 때 클레멘트는 오케스트라 악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도 연주했습니다. 이때 클레멘트는 베토벤에게 새로운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도록 부탁합니다. 베토벤은 클레멘트가 자신의 작품 리허설과 공연을 무사히 잘 마치도록 도왔기 때문에 그 신세를 갚고자 흔쾌히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악보 표지에 클레멘트를 위한 온화한 협주곡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베토벤은 피아노 곡을 어떻게 연주하고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바이올린 곡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클레멘트와 다른 바이올린 연주자 이그나츠 슈판치에게 자문하여 작곡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완성하지만 바이올린이란 악기 특성에 맞는 기술적 표현에서 피아노만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에 베토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표현해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냅니다. 먼저 베토벤은 독주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바이올린 독주를 가진 교향곡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오케스트라가 반주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오케스트라보다 강한 인상을 주도록 처음부터 팀파니의 연타를 넣어 강한 리듬감과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운명교향곡처럼 밀어붙이는 강력한 리듬만 있는 곡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요세피네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이기에 독주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면을 충분히 살립니다. 또 팀파니 연타 동기음은 서정적인 독주 바이올린과 그 파트너인 오케스트라가 함께 어울리도록 교묘히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서 여러 연주자들의 연주곡을 제가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뭐 가덴차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표현하는 방식이나 오케스트라와 주고받는 어떤 스킬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 장애를 딛고 일어난 그 에작 팔만이라든지 다니엘 러자키치나 뭐 우리나라의 정경화 씨라든지 힐러리 한이나 주미강, 막심 벤조로브도 있고 앤 소피아 모털도 있고 많아요. 유튜브에 올려진 각 연주가들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들어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즐겨서 그렇게 하거든요.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다기보다도 너무 선율이 아름다워서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산책할 때도 듣고 전원에 나가면은 전원교향곡 못지않게 많이 듣는 곡인데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